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네 주식클럽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할 종목은 LG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쵸? 2022년도 2월 달과 3월 달의 저점 자체가 44만 원대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6월 달의 저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달의 저점과 10월 달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들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쉽게 말씀해서 물적 분할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화학 부분하고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LG 화학의 하반기 화학 부문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여전히 좀 안개 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ABS라든지 PVC 가격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가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을 보신 분들도 계시죠. 3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뭐 시장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화학 부문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여러분들? 배터리 소재, 반도체, 아니, 배터리 소재죠. 배터리 소재 중심의 신성장 사업에 대한 수익 부분들의 개선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3년도에 영업이익 자체를 한 4조 6천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20% 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여전히 배터리 관련 사업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화학 부분 제가 계속 지금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화학 부분도 영업이익은 한 5, 6%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과연 내년도에도 반도체가 아니죠. 자꾸 제가 반도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쪽의 영업이익을 갉아먹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LG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의 주가 흐름들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3월 달에 대한 접점 자체가 44만 원과 44만 원대.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출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9월 달에 소비 쪽에서에 대한 이제 뭔가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크게 크러쉬 급락을 좀 맞았었죠. 그 이전의 저가 자체에 대한 형성되는 가격대를 좀 보시게 되면 한 54만 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블 바텀 만들어주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10월 달서부터 11월 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차단지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빼더라도 대다수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차원 집단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LG 화학에 대한 수급 현황들도 상당히 좀 좋아졌다. 그리고 기관 쪽에 대한 수급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피크아웃 75만 원대를 유지한 이후에 70만 원대까지 초반대까지 7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는 모습들은 사실상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SDI가 좀 빠졌었잖아요. 근데 SDI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SDI도 뭔가 기업에 대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동일하게 LG 화학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단계 많이 올랐다라는 것 말고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정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5일선과 21일선에 대한 이익 자체가 상당히 조금 크게 좀 벌어지면서 기술적인 부담감 그리고 그동안에 매수를 해왔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매도를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 뭔가 이제 욕구 자체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 자체는 좀 건강한 조정? 뭐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익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지는 그런 가격대여서 매도가 좀 나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LG화학 너무 좋았는데 내가 매매 타이밍을 놓쳤어. 근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지금 이 LG화학을 굉장히 좀 째려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는 뭐 딱 세 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개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새롭게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요정 네 개 정도만 보셔도 저는 2차전지 양극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LG화학이나 LNF나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동일해요. 거의 같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 LG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기존의 고점 라인 자체가 어디죠, 여러분들? 68만 원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60만 원대와 65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밀렸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뭔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그려주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8월 달하고 9월 달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65만 원대, 66만 원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였거든요. 그리고 이 저항대가 최근에 반등으로 인해서 돌파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정이 나왔었을 때 기존의 저항 라인이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들?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느냐 마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되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어디로 확인해야 되죠? 여기와 여기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65만 원과 66만 원대 한 요 정도 가격 범위겠죠. 이 정도의 가격 범위가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N자 파동을 그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바로 현재 LG화학을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의 대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패턴들은 대형주를 매매를 하는 데서도 상당히 좀 많이 유용하고요. 그리고 급등주를 매매하는 거, 그리고 뭔가 업황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이제 약간 좀 작은 중소형 종목군들은 V자로 다이렉트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기존의 저항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이 저항 라인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예. 그동안의 저항이었다라고 되면 이 저항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서의 성격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G화학뿐만 아니고 만약에 LG화학이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러한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 LG화학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다시 또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2차 랠리, 2차 상승, 뭐 3차 상승, 4차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잊지 마시고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LG화학에 대한 대략적인 뭐 전략적인 부분들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매매 타이밍, 그 다음에 기존에 아직은 내가 가져가도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뭔가 지지 포인트 아니면은 홀딩 포인트 요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 제 이야기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